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건 작년 10월 29일. 그날 하굣길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여서 시위한다고 설명해요. 근데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여기서 욕을 한다고 학교 통신문 그걸로 보냈어요. 누군가의 시위 예고만으로 학교 앞은 오가기조차 쉽지 않았다는데요. 대체 학교에 무슨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던 걸까? 누가 와서 시위를 해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말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결국은 시위 안 하셨거든요. 학교 앞 집회를 신청한 건 시민단체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아하.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고했던 그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후로 계속해서 학교 앞 집회를 신청하고 있다는데요. 아이고. 실제로 작년 12월엔 학교 앞에 불쑥 등장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위안부 뭐 사기 그 흉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곳뿐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강남우지하고 그게 나고. 이곳에서 10km가량 떨어진 또 다른 학교에도 나타났다는 이 단체. 제작진이 해당 학교로 가보니 정말 이곳도 경찰들이 교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 시위를 했나요, 여기서? 한번 수업을 했었어요. 허락하기 한 일주일 전인가요? 네, 시위 때문에 안내방송 나오고 교문 그 뒷문 쪽으로 못 나오게 막 경찰이 서 있을 거라고 해서 진짜 한 몇백 명 와 있어. 왜 하필 학교가 단체의 표적이 된 걸까? 학생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안에 있거든요. 다 볼 수 있는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닌데 학교 안에 있는 게 좀 그런 걸로 걸고 넘어지는 게 이상하죠. 알고 보니 이 단체가 찾아간 두 학교 모두 교문 안쪽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소녀상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 아하. 과거 학교의 소녀상 설치를 추진했던 학교 관계자는 이 상황이 무척 씁쓸하답니다. 영토권과 주권을 잃었을 때는 얼마나 처절한 지경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여준 게 바로 위안부 문제예요. 진짜 영토권의 주권의 중요성을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소녀상 건립이에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학생들의 마음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랍니다. 그냥 안 좋죠. 그냥 역사 왜곡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위안부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생각해요. 그건 아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 단체 때문에 학교 후문을 몇 달째 막아둬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유, 그렇군요. 그럽니까? 예. 그러네요. 두 학교를 포함해 해당 단체가 찾아간 학교는 확인된 곳만 총 4곳. 네? 이러한 학교 공간에 성매매 여성을 상징하는 위안부상을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중엔 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이 동상은 결코 이런 데 세워둘 수 없는 그런 동상입니다. 이런 성매매 여성 동상을 또 거짓 정보에 의한 동상을 도서관 앞에 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유치원 앞에 세워놨습니다. 소녀상이 있는 학교를 찾아 집회를 연 단체. 그 중심에는 단체의 대표 김병헌 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활동에 대해선 SNS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며 첫 집회를 시작한 김 씨는 지금까지 약 5년에 걸쳐 무려 330건에 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이고. 330. 국내에서도 모자라서 독일, 일본에서도 하네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집회를 이어온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에게 찾아갔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오늘 아침 서울에서 6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위안부였다면 그냥 일반 매춘업소에서 일반 성모임을 없애서 일한 율랑여일 뿐입니다. 이 위안부 사기 집단을 모방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율랑여 생활한 사람. 악독한 사람이다, 악독한 사람이라. 대만에서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어머님한테 제가 여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매춘행위를 했다 이러잖아요.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뼈에 사무쳐요 아주. 김 씨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인 집회.
그날을 떠올리면 아찔하답니다. 작년 여름에 아주 더운 여름날에 집회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와서 놀랄까봐 가지고 제가 아침 일찍 가니까 벌써 한 사람이 와가 있더라고요. 혹시 어디서 왔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그 알바가 아니지 않느냐. 일단은 이 험한 꼬라지를 보면 안 된다. 가까스로 박필근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신 아들. 하지만 가족들에겐 그날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현수막 내 걸어놓고 확성기를 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독한 사람이 있다. 이 시골까지 와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어. 저희 어머님 직접 봤었으면은 어머님 그 상처로 아마 안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직접 그걸 눈으로 목격하신다면은. 하지만 김병헌 씨는 이들의 상처를 뒤로 하고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손에 뭘 든 거예요? 비닐봉투를 지금 왜 저런 짓을 보고도 왜?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러면 안 돼요. 아하. 아, 뭐예요? 웃고 있네요 지금. 저 경찰 벗기는 거 알았습니다. 벗긴데 이거. 매춘 부상을 철거하라. 흉물 매춘 부상을 철거하라. 저 상황에 계속 웃어요. 즐겁다는 야, 건가요? 참. 지금 뭡니까? 늘 자신의 SNS에 집회 소식을 알리는 김 씨. 그의 집회를 두고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에 대해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대통령까지 직접 경고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도 활동을 멈추지 않은 김 씨는 청와대를 향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뿐만 아니라 모욕을 당했다면서 대통령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고소했다고요? 그는 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고 나선 걸까? 직접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 정희수 PD라고 하는데요. 뭔가 왜곡된 것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보도할 때는 뭐 완전히 이상하게 다 내보낼 거 아닌가? 지금 광화문에서 이제 지금 점심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화문 쪽에 저희가 장소 하나 섭외하면은 혹시 몇 그래 시? 갈게 밥 먹고 나서. 제작진을 만난 김병헌 씨. 그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날선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경찰 수사받아도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거기 가서 아무리 10시간 해도 이야기는 뻔한데 뭐.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는 대체 왜 이런 집회를 이어가는 걸까? 소녀상이 156개는 전국에 설치돼 있어요. 해외에 30개예요. 위안부들이 뭐 했다고?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 한 거예요. 반일 선동한 거고. 위안부상이야말로 반일 선동의 선전 도구예요.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의 흉물이라는 거예요. 흉물이라서 내가 그렇게 씌운 거예요. 정상적으로 남의 조공 그럼 큰일 나지. 그가 학교로 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랍니다. 근데 왜 그 학교 앞에 가신 거예요? 학교에 그게 있으니까. 소녀상이. 철거하라고. 왜? 학교에 그 율랑여 동상을 조형상물을 세워놓느냐 이거. 이거는 어느 쪽으로 봐도 교육적이지 못하다. 이 학생들이 그렇게 배워서 나중에 뭐가 되느냐. 대일 적개심만 품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소녀상이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태롭게 한다 주장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게 이 위안부 사기예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 위안부 사기 선동의 세뇌가 된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정의기억연대와 여성가족부, 지금 성평등 가족부인데 위안부 이렇게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가지고 국민 속이고 국제사회 속이고 심지어 교황까지 속인 거예요. 그런 국제사기극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없었다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선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갈 수 없어. 신분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친권자의 승낙서가 있는 포주와의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포주라고 하면 조선인일 수도 있고 대부분 다 조선인이에요. 율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뭐 수없이 다양하잖아요. 빚잔치 때문에 가는 수도 있고, 근데 속아서 가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서 가는 수도 있고, 부모가 등 떠밀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군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군 위안소로 갔다. 에이, 일본군 위안소에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지. 일본군이 무슨 책임을 져야죠, 거기서? 제일 원청은 일본. 아니, 자꾸 원청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끌려간 사람이,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와.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달라들었고 강제로 달라들 적은 정말 기가 막혀. 아유,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증언한 이후 자그마치 35년. 우리 사회가 밝혀낸 아픈 역사를 부정하는 김병헌 씨. 그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일본에서 원하지 않았는데 포주들이 왜 나섭니까? 포주들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단지 일본이 그런 극악한 짓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학술적인 근거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원래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일체 사료가 있고 그다음에 비교 사료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맥락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고노다마나 이런 걸 통해서 일본 측의 정치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集められた事例が数多くあり、さらに官憲などが直接これに加担したことも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이미 수십 년 전 일본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위안부 피해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했지만 김 씨가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려 노력하는 모습에 전문가는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쇼맨십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그 10대, 20대 청년들, 극우적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 편으로 만들고 방어벽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활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짤을 만들거나 뭐를 만들거나 끊임없이 자극적인 소재를 불어넣어서 그걸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게임이나 놀이처럼 이들에게 일상적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잘못 만들어진 거짓이야, 위선이야, 우리가 갖고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아이고.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의 집회. 아유. 그가 나타나는 거리에서 시민들과의 마찰이 벌어지는 일도 부지기수라는데요. 그 갈등에 휘말렸던 당사자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실화 탐사대를 찾았습니다. 이분들은 서로 모르던 일반 시민인데 김병헌 씨 때문에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간헐적으로 참석하는 시민이었고 7월 말에 그 소녀상에 처음 그들이 소녀상을 차지하고 집회를 하는데 일장기를 옆에 꽂고 그 다음에 기미가요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너무너무 흥분을 해서 김병헌 일당을 꾸짖었습니다. 모처럼 참석한 집회에서 김병헌 씨와 그 일행의 행태를 목격한 그녀는 묵인할 수 없었답니다. 김병헌!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다! 김병헌은 깜빵으로! 야! 김병헌 이 쓰레기야 일로 와! 야 너 나랑 역사 얘기 좀 하자 이 자식아! 그런데 몇 달 뒤 그녀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응? 김병헌 씨한테 3건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요? 고소를 당했는데 그게 다 모욕죄예요. 예? 고소를 했다고요? 이야.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그녀의 분노. 그런데 민호 씨도 김병헌 씨 단체 관계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답니다. 민호 씨가 김 씨의 집회를 목격한 건 2024년 10월. 우연치 않게 명동에서 지나가다가 집회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집회인지 알고 난 다음에 그냥 못 볼 거 봤다. 지나가면서 그런 이제 소음이 또 귀에 들리니까 욕을 한마디 하고서 이제 지나갔죠. 지나가니까 저 사람이 욕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쫓아오셨어요. 시간차에 너 고소할 때 X이라고 욕했으니까 저 고소해. 그만 보내지 마. 아이고 참. 저한테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얼굴을 이제 촬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분들이 제 얼굴 갖다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찍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쳤습니다. 그거를 나중에는 폭행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저를 고소를 했고. 시위자께서 지나가면서 욕도 한 것도 인정을 하고 손을 쳐가지고 이제 핸드폰 떨어뜨린 것도 인정하고 해서 다 자백을 했습니다. 네. 재물손괴, 폭행, 모욕 선고 고소하겠습니다. 이 일로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두 사람. 자신들의 분노는 처벌 대상이 됐지만
집회를 제지할 방법은 없는 현실이 의아하답니다. 왜 저걸 경찰분들이 제지하지 않냐고 제가 이제 울분을 토하니까 경찰분들이 법이 없어서 그래요. 법이 있어야지 우리도 제재를 하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을 꾸짖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김병헌 씨의 주장이 보는 내내 모욕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아니 직접 목격하셨던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도를 넘은 발언이나 이런 행동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처벌하는 조항이 좀 모호합니다. 사물인 소녀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처벌하기도 어렵고요. 또 피해자가 위안부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아마 경찰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지금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김병헌 씨는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볼수록 가장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요. 김병헌 씨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의혹에 대해서 실화탐사대가 들어봤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김원일 씨. 그는 김병헌 씨의 활동을 지켜보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본 쪽에 극우랑 연관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들 앞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학교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고 뭐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 김 씨는 일본의 한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활동을 발표하는가 하면 자신의 SNS에 일본어로 제목과 자막을 달아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거짓의 마법에서 풀려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누구 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늘 따라다니는 그의 활동 배경을 향한 의심. 하지만 김병헌 씨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억울하다는데요. 억울하다고요? 나 일본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부러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안 맞아 내하고는. 일본 간다는 건 먹는 것부터 걱정이에요. 집회나 취하시려면은 돈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돈은 뭐 후원금 이런 걸 받으시고 후원금은 물론 당연히 받는데 거기에 있는 피켓이라든가 돈 안 들이려고 내가 일일이 다 만들어. 최소한의 돈 들이겠어. 내가 돈이 없어.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가 활동을 멈추지 않는 건 단 하나의 목표 때문이랍니다. 내가 주장하는 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의 소녀상? 그런 거짓말의 조형물 가지고 평화를 부를 수 없어요. 이러한 거짓말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 있는 그런 거짓 조형물을 없애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관련된 서술 전부 삭제해야 돼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이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위안부 피해자법을 없애야 돼요. 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적용 대상자가 없는 실효법이에요.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웃기죠. 이제 본회의에서 상정돼서 통과되면 그 누가 처벌받을까요? 나를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법이. 그 법이 통과된 다음부터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군의 강제로 끌려갔다. 이런 게 만약에 문서화되거나 방송이 되면 내가 바로 고발할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내가 그거 배우고 있어요. 통과시키고 싶으면 시키라, 얼마든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칼날은 칼끝은 저쪽 거짓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김병헌이 끝났다. 천만의 말씀. 통과되면요, 내가 가만 안 있어. 이 인터뷰는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진행됐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다는 김병헌 씨. 그럴수록 그 역사를 살아온 이들의 상처는 깊어져 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네, 올해로 98살이 되셨다고 합니다. 벌써 그렇게 되셨군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참 어처구니 없어요. 저는 속상하지요. 그 아픈 가슴을, 아픈 일을 왜 들어쳐냅니까? 안 그래도 항상 아프잖아요. 아픈 그거 담고 있는데 저런 인간 말 듣지 마라. 당신들은 옳게 앞을 걷고 앞만 봐라. 하고 싶지만은 제가 무슨 아는 게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래 가면 이리저리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해결을 해서 단 하루라도, 단 이틀이라도 내 날이다 하고. 아니 평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동안의 아픔을 치유받기도 벅차실 텐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가족들은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조바심이 든다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그게 하나의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이죠. 원래 98세입니다. 1928년생 98세입니다. 평균 나이가 98세, 100세인데 왜 그런 못된 짓을 하는지 뭐 김병현 선생님 해야 될지 김병현 대표로 해야 될지 제발 우리 유가족들이나 할머님들을 위해서 좀 자제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발 좀 당부드립니다. 지금 살아봐야 몇 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좀 제발 중단 좀 해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는 우리 할머님들 남은 여생만이라도 신경 안 쓰고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으면 꼭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인터뷰는 정말 오랜만에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새 많이 노쇠해지신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이제 6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집회를 당장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명예훼손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7일 김병헌 대표는 경찰이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리 집회를 중단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SNS에는 하루에도 몇 개씩 위안부 관련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며칠 뒤면 3.1절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갈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겠습니다.